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데요.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검수완박 법안 다음 달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지금 시행령을 내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입법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입법은 사실 국회에서 하는 입법부의 권한인데 모든 사항을 입법으로 법률로 규정하기는 우리 사회가 다양하고 또 세세하게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행정부인 이제 대통령령이나 부령, 총리령으로 이제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행령은 입법에 근거를 둬야 되고 입법이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대전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나오는 논란은 일단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이제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예. 그런데 그 법률에는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 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등에 대해서 법무부는 우리는 위임을 받아서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입법 목적이나 입법의 취지나 입법의 경위를 살펴봤을 때 원래 6개 정도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중요 범죄를 2개로 축소했는데 이걸 반대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시행령이 반대되는 취지로 규정하는 것은 이 상위법의 위반이다. 지금 정치적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기존에 6개 범죄였던 것을 2개로 이제 수사권을 축소시킨 거. 그래서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좀 모호한 부분을 개정을 해서 수사권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법무부가 낸 시행령 그리고 검수완박 법안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서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검찰청법에 보시면은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그 구체적인 범위가 과거에는 이제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 사업, 대형 참사까지 이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행되는 검수완박법, 즉 검찰청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부패, 경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는 부패와 경제 범죄 이외에는 나머지는 이제 경찰에서 수사할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입법이 통과된 상황인데 이 법에 부패, 경제 등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검찰청법 시행령 관련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규정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법무부에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그리고 마약류 유통이나 경제범죄 목적의 조직범죄, 그리고 네. 무고죄, 위증죄도 추가해서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개정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예. 통상적으로는 이제 마약 범죄는 경제 범죄로 이제 분류되지 않았었고, 특히 직권남용 범죄는 통상적으로는 공무원 범죄의 일환, 공직자 범죄의 일환으로 이제 해석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게 공직자 범죄가 빠지는데 다시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나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하지만 법에 보면 부패, 경제, 범죄 등이라는 것은 보통은 열거적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이 아니라고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라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등을 놓고 법무부와 민주당의 해석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도 수사 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는 건지 궁금한데 이게 중요 범죄 유형을 또 정비했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네, 중요 범죄와 관련해서는 원래는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는 부패 경제에 이제 한정한다라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지난한 여야의 어떤 의견 대립 끝에 이제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됐었고 특히 6개에서 2개를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굉장히 공방을 하다가 이제 합의가 된 상황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부패와 경제 등을 어느 범위로 한정할지를 두고 완전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일단 법무부 해석은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열거 규정이라고 본다면 이 서민과 관련해서 중요한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부패와 경제 범죄를 재정의하겠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관련된 개별 법률에 보시면 부패 행위라든가 경제 범죄에 대해서 열거해 놓은 조항
조항들이 있습니다. 네. 그 취지를 보면 이 부패나 경제범죄 직권남용도 해당하고 그리고 기부행위와 관련된 법령 위반도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런 마약류 유통 범죄나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목적을 취득하기 위한 범죄 수익이 굉장히 지대하게 많이 들어가는 범죄의 종류이기 때문에 경제 범죄로 포함을 해서 검찰에서도 마약 범죄를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고죄라든가 위증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 뭐 증인이 위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고소인이 허위 주장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사건은 네.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이제 부패나 경제범죄의 일환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지금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를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 직접 관련성이라는 말이 모호해서 또 개정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랑 또 이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시행 규칙도 폐지를 했는데 이 내용은 또 어떤 겁니까? 시행 규칙 같은 경우는 예. 종전에 이제 그 뇌물 공무원의 이제 고위공직자의 어떤 부패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고위공무원이 어떤 직급이냐라는 점을 두고 4급 이상의 공무원의 뇌물죄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었고요. 예. 그리고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그럼 부정청탁 모든 금액이 그 금액의 여하에 상관없이 포함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의 금품수 부분을 이제 수사 제한을 해놨었거든요. 예. 이 부분도 폐지하겠다 탁상 공론이었기 때문에 금액과 상관없이 재질은 이제 또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고위공무원이 아닌 전부 뇌물죄나 이런 것들도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제 검수안박법의 취지,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해서 수사 권한을 조금 분리하겠다라는 취지하고는 좀 역행한다 이런 비판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은 시행령이 국회 입법 기능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법무부에서는 법대로 했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법 쪽의 반응은 어떻고 변호사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검찰청법에 왜 등으로 규정을 해서 이런 논란의 여지를 남겼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부패 경제 중 나머지 중요 범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면 문헌상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그럼 부패와 경제와 관련한 범죄만 시행령으로 법무부가 규정할 수 있는 것인데 등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문헌적 해석이나 일반적인 언어 사용할 때 등이라고 한다면 부패 경제에 또다시 마약 수사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서 이런 네. 공방이 제기되는 것이고 법무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입법의 취지와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애초에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런 법률을 개정을 했고 그 법에 근거해서 위임 입법으로서 이제 시행령을 규정을 하는 건데 어떻게 시행령이 모법인 위임 입법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수사권을 더 넓힐 수 있느냐. 이것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네. 법무부가 한다는 것은 행정 권한이 입법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부 부패 범죄는 딱 뭐다. 경제 범죄는 뭐다. 이걸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정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해석 여하가 있지만 법무부도 무분별하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너무 넓혀서는 안 될 것이고요. 민주당도 일부 그 표현에 대해서 오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등. 네. 이 등의 입법의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언론 보도 뭐 제목들에 시행령으로 검수안박법을 막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위법이죠. 시행령은 입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행령은 입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렇게 제도가 운영된다고 한다면 위법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입법이 사법적 통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검찰의 시각은 어찌됐든 검찰이 무고죄라든가 마약범죄를 수사를 하는 정당성이 있고 그게 또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검찰이 같이 수사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은 또 민주당에서도 일부 수용을 해서 사실 검수안박법 통과될 때 사회적인 어떤 논란이라든가 충돌이라든가 이해관계에 따라서 많은 의견이 있었거든요. 다시 조정하는 내용들로 한번 정치권에서 서로 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 검수안박 법안을 놓고 현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둔 상황이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시행령이 나오는 거는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까? 모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권한쟁의 심판의 주요 내용은 사실은 이 검수완박, 그 수사권을 줄이는 게 타당하냐, 한목적적이냐 이거를 판단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절차상 위법이 있고 이것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이나 표결권을 침해했다라는 절차 위법에 더 중점을 둔 그 권한쟁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판단받고자 하는 국민의힘과 법무부의 어떤 심판 제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위장 탈당한 것이 어떤 절차를 위법하게 진행을 해서 실질적인 조정 권한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했느냐 이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 시행령 문제랑은 별난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현재 그 조속하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길도 지금 빨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또 병합돼서 진행되는 점도 보이지 않고 그에 앞서서 가처분 제기를 했지만 벌써 가처분이 나오더라도 지금 당장 다음 달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실효적이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어서 권한쟁의 심판과 상관없이 시행령의 범위나 해석에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이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경찰과 검찰이 이해관계의 당사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혼자서 독주적으로 시행령으로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도 타당하진 않습니다. 네. 입법부가 만든 입법의 범위 내에서 또 경찰과 검찰이 좀 협의하는 모습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사건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인천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서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단발적으로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교정당국의 피해자가 3월경에 내가 이런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고 재소자들이 나를 폭행하고 힘들게 한다라고 취지를 이제 전달을 해서 이게 알려지게 됐고요. 그래서 네. 이제 방도 바꿨다고 합니다. 재소자를 분리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가혹행위에서 이제 이걸 중단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했던 것으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정확하고 실질적인 구제 조치나 이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처벌이 없다 보니까 또다시 폭행에 노출이 되게 됐고 네. 특히 말하기 어려울 수준의 이제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쓰러져서 병원 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인데요. 검찰은 중상해, 굉장히 건강상의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상해죄와 강요 등의 혐의로 이제 구속 기소한 사건인데 지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상해치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결국은 국가의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구타행위 사망이기 때문에 네. 국가가 책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이게 혼거실 정원도 8명이었는데 실제 수용 인원이 12명으로 과밀 수용 상태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법무부 교정본부의 미흡한 조치 그리고 뒷북 송치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폭행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검찰에 송치를 한 건데 이에 대해서 지금 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습니까? 일단 구치소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 소홀의 원인으로 징계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중징계는 아니고 경징계에 그친 상황입니다. 일단은 유가족 층에서는 아들이 죽었고 인간답지 않은 대접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경징계에 그친다고 한다면 재발 방지가 되겠느냐 의문을 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재소 시절 내에서 재소자가 목숨을 잃고 특히 이게 이제 이미 이제 구제 조치라든가 폭행이 발생한 사실을 외부에 알렸음에도 제대로 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 이 교정당국의 책임으로 기결되고 교정당국의 책임은 국가의 과실로 기결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유가족들이 국가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될 수 있는 사건으로 보이고요. 예. 종종 교도소 내부에서의 단체 폭력 사건이라든가 인권 침해 사건이라든가 네. 특히 가밀 수용이 해소되지 않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 폭력 사건이나 인권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좀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